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초보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네.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주 도산동에서 네. 뷰티샵을 하고 있는 김수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라운드 뷰티 원장이고요. 원장님과 저는 지금 이제 샵을 운영한 지 한 4년? 3, 4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이런 거 아마 지금 오픈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나 아니면은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같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수강을 많이 하면서 또 많은 초보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가장 창업의 기초인 이거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입지, 상가 이런 게 다 처음이시다 보니까 저희는 지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보통 초보 원장님들은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노하우를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은 꼭 1층에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층이면 당연히 좋죠. 그쵸? 네, 1층이면 당연히 좋은데 네. 대신 이제 임대료, 네. 뭐 홍보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다 보면 사실 1층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다 SNS가 너무 발달돼 있고 블로그도 맞아요. 많이 보고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굳이 1층 비싼 임대료 내고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 샵도 라운드 뷰티도 사실 4층이거든요. 4층인데 간판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다른 지상층에 있는 샵들의 관리를 많이 받으러 다녔지만 사실 간판 보고 지나가다가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후기 보고 이제 갈 때 돼서야 이제 주소 찍고 갈 때 거기가 4층이구나 5층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굳이 비싼 스카이처 불러가지고 간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네. 창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1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상가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네. 점은 우선은 주차장. 아, 주차장. 주차장이 약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곳을 좀 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고객님들이 네네. 대부분 도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음, 계시지만 요즘에 다 음. 차를 타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4층에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객님들께 샵 위치를 말씀드렸을 때 딱 생각이 나거나 떠오르거나 찾기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자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나 맞아요.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들어도 거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는 건물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택하기 또 수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샵이 진짜 1층이잖아요. 네. 그럼 1층 샵의 장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층은 우선은 고객님들이 편해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시기도 편하고 그쵸. 찾기 힘들진 않으니까 간판도 있고. 네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네. 좀 잡상이들이 많이 아, 그런 부분들 네네. 한 가지 썰을 풀자면 네. 이제 다음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종교단체에서 오셨어요. 세 그래요? 분이서 세 분이서 우르르 이렇게 오시더니 저는 음. 처음에 이제 시술 문의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네네네. 신땡땡이라고 유명한 네. 종교 단체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다음 타임 고객님 봤는데 이제 고객님이 심지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나가시고 제 명함을 달라고 하셔서 우선은 명함을 드렸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끊어내는데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손님이 오시기 편하니까 네. 다른 목적과 의도로 오시는 분들도 방문하시기 쉽다. 맞아요. 그런 네.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뷰티샵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70%가 1인 샵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혼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샵 위치라든지 뭐 매장의 인테리어 홍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뭐 다른 쪽으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내 발로 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현재는 이제 막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시기보다는 사실 온라인으로 앉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물론 1층이면 광고성이나 가시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뭐 가성비 측이나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1층 제외 지상층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 서부 원장님이나 또 오픈을 준비 중이시는 예비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 뭘까요? 아마 기술적인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아마 모든 처음 시작하신 원장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배우고 창업을 해야 되지? 맞아요. 얼마나 더 많이 배우고 원데이를 다녀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정규 과정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사실은 기술이 많이 늘진 않거든요. 맞아. 무튼 처음부터 뭐 끝까지 배운다고 해도 그거를 내 기술로 만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근데 이거 정규 과정 배우면서 뭐 샵을 오픈할 수도 있고 뭐 배우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전 단계라면 우선은 정규 과정 다 마친 다음에 손님들한테 하기보다는 우선 지인이나 가족들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샵을 준비하면서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뭐 등에서 막 식은땀 날 정도로 막 고객님들한테 막 시술을 하고 막 맞아, 오히려 맞아. 그러면 컴플레인이 더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정규 과정을 다 배우고 나서 일단 손님한테 할 때랑 너무 달랐던 게 일단 수업은 수업이고 실전은 실전인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수업을 계속 막 연장해서 막 듣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 같은 처음에는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습을 하시고 샵을 오픈하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체험단이라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포트폴리오나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무료로 시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또 원데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원장님 원데이 다녀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다녀봤어요. 어때요? 원데이 효과 있었나요? 무튼 효과가 있긴 네,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원데이라는 게 전반적인 기술을 한 번에 한 몇 시간을 배운다는 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맞아. 사실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습관처럼 원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맞아. 이 기술도 배웠다, 저 기술도 배웠다. 근데 이거 정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익었을 때, 조금의 발전이 조금 필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시술이 뭐다라고 했을 때, 궁금하면 이제 그때는 좀 해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제 배워가지고 정규 과정 이제 끝났는데, 다시 뭐 원데이를 듣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맞아. 저도 원데이를 몇 번 받아보고 제가 원데이 수업을 하지만 본인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시술을 하다가 아니면 자기 어떤 시술의 어느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시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때 그럼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걸 받고 와서 자기 거 화를 해야 마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그 원데이만 들으러 가시고 내가 연습을 안 하거나 내 걸로 못 만들면 사실 원데이면 비싸잖아요. 그럼요. 진짜 요새는 더 금액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왜냐면 그 이제 원장님들 기술력도 많이 높아져서 워낙 진짜 이제 맞아. 기술력 비쌀 수밖에 없지만 좀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결론은 연습을 많이 하셔라. 처음 날 꼭 하세요. 하세요. 자,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가장 겁내하실 것 같고 오픈을 하시면 또 샵 운영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또 당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모든 샵이나 뭐 병원이나 뭐 모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업종이면 무조건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원장님은 컴플레인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아, 그쵸? 당연히 있죠. 왜냐면 제가 한 4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컴플레인이 걸리면 우선 저는 나는 기술력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에 우선 제가 먼저 화가 났던 적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게 분명 불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다라고 생각의 전환이 되면 사실 이거는 제가 기분 나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의 전환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한 2주 만에 컴플레인이 걸린 고객님이 계신데 여쭤봤어요. 어떤 점에서 불편하시냐.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우선 저는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공감. 그리고 다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다시 원한다 아니면 환불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고객님 입장에서 먼저 원하시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그게 가장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맞아. 저도 사실은 모든 그 백종원 아저씨가 너무 음식을 잘하시지만 모든 입맛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최고의 시술을 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그 저한테 다시 피드백이 왔을 때 처음엔 저도 내 시술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소비자였을 때 불만족스러웠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의 그 자세도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뭐 고객님께서 시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는 공감해드려야 돼요. 공감해드리고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제 시술을 원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추후의 방법으로 원하신다고 하시면 최대한 더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면 되지 고객님과 싸우려고 하면 같이 힘들어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같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제 샵의 이미지 또한 같이 추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좀 잘 생각을 맞아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가불관계에서 내가 의리 된다, 무조건 맞춰드린다, 뭐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도 똑같이 해드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러지 않고 내가 들었을 때 납득이 갔을 경우에는 항상 그 고객님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시술을 해드리는 게 가장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지를 했을 때 그 이제 고객님하고 약간 소통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저희 샵에 공지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 후에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 샵에 그 공지사항이나 뭐 시술 주의사항들 이런 거를 한 번은 문자로 한 번씩은 더 남겨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그 읽어보신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한 번 더 꼭 추천드릴게요. 주의사항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마 마음의 준비나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일단 샵을 운영하면서 이런 컴플레인이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은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로도 한번 주의사항 드리고 보통은 데미지 케어 후에는 전 종이 카드 같은 걸로 해서 주의사항 같은 걸 먼저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고. 맞아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또 항상 안 될 수도 없고 근데 이때 잘 됐을 때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안 됐을 때 어떤 애티튜드를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됐을 때도 항상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항상 체크하고 그걸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원장님은 매출 안 나왔을 때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슬프죠. 우선은 매우 그죠? 슬프고 그쵸 슬프죠. 이게 진짜 뭐 계절도 탈 때가 있고 또 시기를 음.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진짜 앉아서 그렇게 탓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럴까? 근데 답은 없거든요. 네네. 그 고객님들이 와서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 혼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제가 매출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시도했던 거는 우선은 첫 번째 마케팅 업체 300 얼마 썼거든요. 네. 비싸요. 진짜 맞아, 비싸요. 근데 사실 앞자리를 바꾸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좀 실패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고 또 체험단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맞춰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요.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냥 뭐 그거에서 끝나는 정도. 그래서 저는 마케팅 업체는 실패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노력해서 됐던 거는 제 힘대로 SNS를 했을 때 인스타, 뭐 릴스 만들고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노력했을 때 좀 많이 매출이 조금 급등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처음에 초보 시절에 매출이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지도 않을 때였는데도 사실 손님이 없으면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알고 막 마케팅 업체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막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렇다. 막 저걸 해주겠다.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진짜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에. 맞아. 저도요. 기본 진짜 최소 못해도 100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효과가 제로였어. 제로.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원장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때 종목을 우후죽순으로 늘립니다. 맞아요. 원데이 다니면서 맞아요. 이제 하지도 못했던 무슨 패디 플래닝? 맞아. 뭐 진짜 뭐 페이스 왁싱? 맞아, 뭐 맞아. 이런 이제 소소한 것들을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가 정체성을 잃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그 빠지기 쉬운 음.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같이 이제 김밥 나라, 김밥 천국 이제 막 배우시고 원장님도 처음에 막 패디 플래닝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반영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손님 놓칠까봐 했던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주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종목 몇 개 주력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매출 안 나와서 힘든 점, 뭐 실패했던 점, 아니면 뭐 마케팅에서 돈 주고 이제 효과 못 본 적은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뭐 돈도 날려보고 시간도 날려보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거 오픈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우리의 몇 년이 녹아있는 노하우잖아요. 맞아.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금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숏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숏폼을 진짜 만들 줄도 모르고 릴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만든 영상 보면 정말 보도사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릴스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요즘 시대는 숏폼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못하면 사실은 마케팅의 가장 기초적인 게 숏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먼저 배워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에 원장님들이 너무 이제 걱정하시고 또
시도를 못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그냥 게시물에 예쁜 사진 찍어가지고 포샵 해가지고 올리면 그냥 거기다 좋아요 막 개수 같은 거 늘려주고 하면 노출이 막 되고 막 인기 게시물 노출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절대. 그러니까 1인 샵이고 규모가 작을수록 또 특히나 뷰티샵은 쇼핑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사진 찍어서 막 하얗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안 통하고 막 요즘에 뭐 레드오션이나 하긴 하지만 근데도 되는 거는 사람들이 요즘 쇼핑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장님 또 어떤 마케팅 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그 마케팅 업체에서 해주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냥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맞아. 그 카카오 들어가게 되면은 요즘 오픈 채팅방 많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 맞아. 지역에 맞아요. 그 체험단 구하는 그 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제 걸 올리세요. 체험단 구한다. 그러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솔직히 올라오거든요. 연락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블로그 유입량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채택을 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이제 처음에 이제 마케팅 했을 때 블로그 체험단을 했을 때 업체에 맡겼는데 그냥 하루에 진짜 한 1분, 2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제가 직접 모집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께서 체험단 하면 너무 광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체험단을 운영을 하는 거는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블로그는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어떤 채널이든 유입이 돼서 이제 우리 샵에 방문하기 전에 위치나 뭐 인테리어나 어떤 시술 가격이나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실 때 블로그를 보시는 거지. 이 블로그 체험단이 써놓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보고 방문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려고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블로그를 보기 때문에 최근 정보를 계속 업로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해요. 체험단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맞아요. 체험단이 막 1년 전 돼 있으면 이거 장사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늘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어떤 정보를 클릭을 하고 보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마케팅 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막 처음에 쇼폼 하세요, 막 릴스 올리세요, 막 쇼츠 올리세요, 막 이러면 이제 원장님들 시작 못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처음부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영상 좋은 아니면 질적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처음 어땠어요? 진짜 말도 못하잖아요. 그쵸? 보고 싶잖아. 영상은 너무 막 어둡고 자막도 안 달려있고 막 그냥 난리였잖아요. 어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맞아요. 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완벽해야겠다는 완벽주의자보다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해야겠다, 모레 해야겠다 말고 그냥 저스트 오늘 그냥 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영상이나 찍어서 편집하는 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일단은 해야 해요. 맞아요. 일단은. 내 얼굴이 뭐 영상에 보여서 창피하다, 뭐 부끄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케팅은 그게 통하고 있고 그렇게 다 모두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뭐 이제 유튜브를 보시던지 아니시면 그런 정보 없이 그냥 한번 내가 편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뭐 저희는 뭐 블로라는 어플이나 캡컷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원장님들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초보 원장님들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원장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뷰티샵 시장이 엄청 레드오션이다. 이미 포화의 시장이잖아요, 사실. 골목 하나에도 막 작은 뷰티샵이 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 오픈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초보 원장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너무 많은 뷰티샵과 또 너무 많은 종류와 종목이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하자. 진짜 맛집 가보면 오래되고 뭐 장사 잘 되는 맛집 가보면 진짜 그 딱 한 가지로 가잖아요. 그런 맞아요. 집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늘어놓고 하지 말고 뭐 속눈썹이면 속눈썹, 뭐 피부면 피부, 왁싱이면 왁싱. 이거 딱 한 가지만으로도 뭐 경쟁력을 좀 기를 수 있는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뭐 김밥 나라처럼 이렇게 메뉴 많이 만들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왜냐면 뭐 김밥천국처럼 여러 가지 한다는 거는 사실 불안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확실성. 내가 이걸 했을 때 손님이 만약 속눈썹 펌을 원하시면은 손님 놓치기 싫어 또 늘리시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본질,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종목을 늘 시간에 마케팅이나 홍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매출이 안 나오시거나 하실 때 뭐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초보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안 나올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지하를 뚫고 이렇게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우선 쇼폼 만드는 걸 연습을 하세요. 뭐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선 그거 만드는 기술부터 먼저 좀 습득을 하시는 걸 가장 먼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 노하우자 또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원장님들께서 시술 매출에만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거나 예를 들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다 왔을 때 시술 매출은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샵을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아예 안 오시거나 하시거나 내가 아파서 부재면 매출은 0이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시술 매출 플러스 수강 매출을 또 일어나고 있고 또 공급 매출을 해가지고 내가 샵에 출근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샵에서 시술을 하고 있어도 제 2의 매출이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매출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늘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 매출이 나올 때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엄청 조급해지고 일을 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눈 시야를 넓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당장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랑 더 유익한 팁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얼굴 진짜 나네. 둘 다 이마가 미쳐버렸네. 아 근데 진짜 피부가 좋아야 돼. 맞아, 진짜로. 피부가 좋으면 사람이 깨끗해 보여. 그리고 그렇죠. 다른 명품이 필요 없다니까요. 피부 좋으면 저 맞아, 사람 뭐 맞아. 들고 있는지 맞아. 신경이 안 쓰여. 저 사람 얼굴 뭐야, 뭐 바른 거야, 뭐 맞아, 하나? 맞아. 이런 생각 드니까. 뭐 사실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 그냥 막 톤업 되는 선크림 하나에 눈썹 그리고 입술만 하고 치크 딱 하면 그냥 사람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굴곡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게 피부에서 나타나. 안 그래요? 인생을 정면으로 이렇게 맞은 거로. 그거 숨겨야 돼. 우리 이제 맞아. 나이가 되면 이제 숨겨야 돼요.
사람 진짜 그래도 자기 관리하고 인생이 평탄하다 하면 일단 얼굴에 이마에 광부터 나잖아. 괜찮나요? 다른 사람 눈부셔요. 아까도 눈물이. 늙으니까 보조개가 생기네. 쳐져가지고. 뭔데? 오케이. 아니 진짜 쳐지니까 보조개가 생겨. 뭔데 이거? 보조개요? 나 보조개 하고 싶은데. 페어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푸페 뭐지 이거? 그럼 세미살라이트로 심어야 돼. 세면지 알을 심어야겠어 이제.